자, 5가 본문 세 번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날 16일이었죠. 자, 첫 번째 early in the morning. 자, 여러분 보시면 아침에라고 할 때 in을 써서 in the morning 이렇게 써준다라는 것을 이제 앞에서도 봤는데, 아침에 일찍 또는 아침 일찍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early를 그 앞에 써줘서 이제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early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일찍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찍. 그래서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We went to 동피랑. 그러면 우리는 동피랑에 갔습니다. 동피랑에.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갔다라고 할 때 그 장소 앞에 to를 같이 써야지 어떤 장소에 어디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D를 대문자로 쓴 걸 보니까 동피랑이라는 곳은 이제 그 지역의 고유한 이름인 겁니다. 우리가 부산을 영어로 쓸 때도 B는 왜 대문자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피랑일 이제 지금 D를 지금 대문자를 썼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there 하고 there is are 과거면 was were 이렇게 써서 어떤 무언가를 쓰게 되면은 무엇이 있습니다. 또는 과거를 쓰면은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there were many pretty paintings 이렇게 돼 있죠. 그 많은 예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on the walls 벽에는 이 말이죠. 벽에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벽에는 많은 예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자, 벽에라고 할 때 지금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on the walls 이 부분인데, 일단 먼저 벽 앞에 the를 쓴 이유는 여러분 the를 쓰게 되면 어느 이제 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애 오늘 안 보이네. 그 남자 어디 가는지 아니? 라고 할 때 그 남자애를 the boy라고 쓰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the를 쓰게 되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나타내게 돼요. 그럼 여기서 the wals는 특정 벽을 가리키는 건데, 이제 앞에 나왔던 우리가 동피랑에 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피랑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벽들을 특정해서 가리켜서 지금 the wals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더불어서 지금 on을 쓰는 것도 잘 봐야 돼요. on 쓰는 거. 이런 거 학생들 좀 잘 빼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에 액자가 있습니다. 또는 벽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on을 잘 못 쓰는데, 여러분 on이라고 하면은 이게 학생들한테 on 뜻이 뭐게라고 물어보면 위라고 이제 대답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on the desk이라고 쓰면은 책상 위에란 말이 있잖아요. 책상 위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책상에 그 위에서 바라봤을 때 책상이 이제 이렇게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볼펜이 한 자리 있을 때 there is a pen on the desk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책상 위에 볼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 여러분 꼭 이제 이렇게도 잘 보세요. 우리가 벽을 정면으로 봤을 때 벽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벽에 이렇게 있으면은 벽에 어떤 액자가 걸려 있고, 그래서 여기 액자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했을 때 벽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또는 벽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벽에라고 할 때도 on을 써요. 그래서 on the wall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때 우리가 이런 걸 설명할 때 우리말로 벽 위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벽에라고 하잖아요. 벽에. 그러면 이 경우에 두 경우를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경우나 이렇게 왜 어떤 평면에 어떤 다른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인 거예요. 평면에 다른 물체가 붙어 있는 경우. 그래서 어는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항상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평면 위에 뭔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어떤 물체가 붙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on을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on의 경우에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뭔가가 붙어 있는 어떤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on을 쓴다라는 거. 그렇게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예쁜 그림들이라고 할 때 지금 그림이 많으니까 많은 걸 써서 많은 예쁜 그림들, 즉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S를 붙여서 그림들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페인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그림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여러 개라서 s가 쓰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앞에는 뭐예요? 있었다라고 할 때 was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were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영어로 할 때 왜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빌딩. 건물을 빌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도 영어로 이제 페인팅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페인트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색깔을, 그러니까 물감을 채색을 한 그림일 경우에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때 ing가 붙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울 때, 아니면 이제 꼭 문법 시간이 아니더라도 읽기를 할 때, 여러분 동사에 ing가 연결되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통 많이 배우거든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왜 잠자고 있는 아기라고 할 때 왜 a sleeping baby, 그래서 sleeping을 쓰잖아요. 자고 있는이라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떤 동작을 하기 또는 어떤 동작을 또는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것. 그래서 왜 달리기를 영어로 또 runn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문법 용어로 뭐뭐 하고 있는은 우리가 동사에서 발달한 형용사, 그래서 동형용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동사에서 발달한 명사, 그래서 동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을 건데, 근데 이제 왜 건물이나 그림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도 아니고 하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법 시간에 조금 빠뜨리기 쉬운 부분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ing가 붙었을 때 어떤 동작의 결과물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이라고 할 때 빌딩은 뭐예요? build라는 동사가 원래 건물을 짓다죠. 짓다. 그 짓는다라는 동작의 그 결과물은 뭐예요? 다 지어진 건물을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페인팅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또는 이제 물감을 칠하다의 마지막 결과물,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ing를 썼을 때 이렇게 세 번째 어떤 동작의 결과물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동피랑에 갔더니 벽에 많은 예쁜 그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냐면은 통영의 동피랑이라는 곳을 가보면은 여기가 벽화가 그려진 벽화 마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벽 자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the best place. 자, 그곳은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여기서 이제 문장 성분이 하나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for taking pictures가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앞에 있는 the best place의 의미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사진이라고 할 때 사진을 영어로 photo를 쓸 수도 있고 photo 또는 picture도 쓸 수도 있거든요. 사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 이 찍다라는 동사는 take를 씁니다. 그래서 사진 여러 장을 찍는다라고 할 때는 take photos도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take pictures를 지금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기라고 할 때는 뭐뭐 하기라는 말을 만드는 거니까 take에 지금 뭐예요? ing를 붙이는 거죠. 자, 물론 e로 끝나기 때문에 e를 떼고 ing를 붙이는 건데 taking pictures. 그러면 여기서는 taking pictures가 사진 찍기. 근데 for taking pictures가 같이 쓰여서 사진 찍기를 위해 또는 사진 찍기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진 찍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방금 설명이 이제 그냥 잘 이해가 됐다고 생각해서 뭐 별로 어렵지 않네 쉽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말이랑 순서가 다른 경우인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일 좋은 장소라고 하면 그냥 왜 the best place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실수를 제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사진 찍기에 제일 좋은 장소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사진 찍기라는 말이 앞에 오다 보니까 이 taking pictures를 여기 쓰려고 하거든요. 물론 사진 찍기를 위해라고 하면 for를 같이 써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the best place.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 순서 그대로 적은 거고, 실제로 영어로 쓴 것을 보면 the best place하고 잘 보세요. the best place 다음에 for taking pictures가 오죠. 그래서 우리말은 제일 좋은데 뭘 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야 라고 할 때 거기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사진 찍기에 제일 좋은 장소야. 그래서 말이 앞에서 뒤에 있는 단어를 꾸며주는 식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게 거꾸로 되어서 뒤에서 앞에 의미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이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꾸며줘서 수식해 줄 때, 이런 걸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잘 봐둬야 돼요.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거, 이런 걸 항상 잘 봐둬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와 저는 사진 수백 장을 찍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 그 찍다라는 말을 영어로 take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찍었다라고 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보통 과거형이라고 할 때 뒤에 e가 이미 있으면 그냥 d만 붙여서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펠링을 아직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런데 찍었다 할 때 take의 과거형은 taked가 아니라 took입니다. took. 자, 그 다음에 사진 수백 장,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hundreds of pictures. 자, 일단 이 표현은 뒤에 of pictures가, 잠깐만요. 뒤에 있는 of pictures가 앞에 있는 hundreds를 꾸며주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f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of pictures, 사진의. 근데 hundreds니까 지금 100의 뒤에 s가 붙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100이 여러 개니까 이제 수백이란 말이거든요. 수백. 100이 여러 개, 수백. 그래서 사진들의 수백 개라는 개념에서 우리말로는 사진 수백 장이라는 뜻입니다. 사진 수백 장. 자,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Finally. 자, 마침내 또는 드디어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Finally는 마침내 또는 드디어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My dad said. 제 아빠가 말했습니다. Please stop. No more pictures. 제발 그만해. 이런 말이죠. 제발 그만해. 자, 그 다음 no more pictures는 사진 좀 그만 찍어 라는 말이거든요. 사진 좀 그만 찍어. 자, 이때 스태턴 잘 보세요. stop을 멈추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좋지만 실제로 자, 그만해 라고 얘기할 때도 영어로 이렇게 stop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please stop이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 이 밑에 문장은 동피랑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동은 한자로 이제 동력 동자죠. 그래서 동 means east. 동은 동쪽을 의미하고, 피랑은 means cliff. 자, cliff라는 단어는 알아두세요.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절벽. 그래서 피랑은 절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통영에 있는 동피랑이라는 지역은 실제로 통영의 동쪽에 있는 절벽에 있는 지형 쪽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re is also 서피랑. 서피랑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자, 한번 읽고 해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August 17th. Early in the morning, we went to Dongpirang.
There were many pretty paintings on the walls. It was the best place for taking pictures. Mom and I took hundreds of pictures. Finally, my dad said, "Please stop, no more pictures." Dong means east and Pirang means cliff. There is also 서피랑.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잘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 아침에 일찍 우리는 동피랑으로 갔습니다. 벽에는 많은 예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진을 찍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사진 수백 장을 찍었습니다. 마침내 저희 아빠가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사진 좀 그만 찍어. 동은 동쪽을 의미하고 피랑은 절벽을 의미합니다. 서피랑도 있습니다.